안녕하세요.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김태곤입니다. 2021년 송파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자를 위한 열린마을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이 본인이 참여하는 활동이 일반 동아리 활동이 아닌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마을 공동체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진행의 순서는 마을 공동체와 사업, 마을 공동체 사업의 종류, 마을 공동체의 성과, 그리고 끝으로 마을 공동체의 목표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을 공동체와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은 마을 공동체 사업입니다. 그럼 마을 공동체 사업의 정의와 원칙, 그리고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주민들이 생활상의 필요와 욕구에 관하여 함께 논의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궁리하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이웃들의 협력적 생활관계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 동아리 지원 사업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사업이며 체육단체, 봉사단체, 직능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파구는 자유주제 사업을 영역으로 확대하여 행정주도의 칸막이를 없애고 주민이 활동의 도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 모임, 봉사 모임, 환경 모임, 심지어 직능단체 회원 역시 본인들의 활동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 신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활동도 분명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주민들이 본인의 필요와 욕구를 논의하고 궁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함께하여 이웃들 간 협력적 생활관계망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링 모임을 하신다고 하면 볼링대회 입상 혹은 우리 볼링 모임의 성장이 아니라 볼링을 치며 만나는 새로운 주민들과 우리 동네의 필요와 욕구를 논의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며 실행하는 주민 모임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장을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의 필요, 주민의 계획, 주민의 실행입니다. 우리 동네의 필요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바로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그럼 나의 필요가 과연 동네의 필요일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네의 필요를 알기 위한 지역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역조사가 바로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참여하며 다양한 주민을 새로 만나고 우리 모임에 참여시키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두 번째는 주민의 계획입니다. 우리 동네에 필요한 문제를 찾았습니다. 그럼 그 실행을 위한 계획은 누가 가장 잘 작성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필요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 절차를 까다롭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 또는 중간 지원 조직이 대신한다면 결국 주민은 주인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계획을 작성해 보세요. 끝으로는 주민의 실행입니다. 실행은 계획을 작성한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인수인계 백날 해봐야 원래 담당자만 못하고 그 업무를 마치고 본인이 본인의 일을 계획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직접 시행해본 결과는 동네 일을 직접 해결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역에서 마련하고 행정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주민자치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런 마을 공동체 사업은 마중물적 특징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펌프를 사용해 보신 분은 마중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럼 50대 이상이십니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없으면 저 펌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 바가지에 마중물이 들어가면 이후 펌프질을 멈출 때까지 물이 계속 나옵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금을 모임을 지속할 수 있는 마중물로 사용해보세요. 계속 지원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 회비구조와 십시일반을 통해 자립을 계획하시면 더 오랫동안 모임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을 공동체 사업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은 성장 단계에 따라 씨앗기, 새싹기, 성장기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각 단계별 특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씨앗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모임이 씨앗기에 해당합니다. 마을의 씨앗인 주민 모임을 구성하는 것과 주민의 필요와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새로운 주민을 만나 주민의 필요와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며 주민 모임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민 모임 이야기는 처음에도 나왔던 이야기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앞으로도 반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확장성과 공공성인데요. 확장성은 기존 모임원들끼리가 아닌 새로운 주민을 만나 모임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성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활동이 개인적이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필요에 바탕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은 공공성과 확장성 중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요? 이번 활동을 통해 채워가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싹기 사업입니다. 주민의 필요와 마을의 문제를 해소합니다. 마을살이를 본격화, 상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싹기 사업은 씨앗기 사업을 통해 형성이 완료된 주민 모임이 지역사회 활동을 본격화하는 단계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동을 상설화하며 지역에서 주민 모임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새싹기 활동 역시 확장성과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말고 가져가야 합니다. 새싹기 활동에서는 다른 모임들 간의 연대 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기 사업입니다. 성장기 사업은 마을의 씨앗과 새싹이 모여 종합적인 마을 계획을 수립 실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직능단체, 마을센터, 공공기관, 주민 모임이 어우러져 실질적 주민자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협력합니다. 앞서 살펴본 씨앗기, 새싹기, 성장기 사업은 송파구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시되고 있습니다. 구단위 활동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동단위 활동인 이웃 만들기, 이 두 사업을 씨앗기 사업으로 두고 있고 우리 마을 활동 지원 사업, 골목 만들기 사업을 새싹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사업으로는 6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며 마을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공동체 사업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아보면 우리 모임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마친 후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참여자의 수입니다. 우리 모임의 대표 제안자 같은 분은 약 1만 명의 주민이 대표 제안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일반 참여자는 2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조사 자료로 지금은 더 많은 서울 시민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업 참여자의 양적 확대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30, 40대 여성 중산층인 걸로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1000만 서울 인구의 23만 명은 작아 보이지만 바다의 소금이 고작 0.35%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 주민 23만 명은 작지만 큰 차이를 내는 직접 참여자로
서울의 변화를 이끌어낼 소중한 주민입니다. 다음은 마을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한 긍정평가는 압도적인 93%입니다. 마을 활동을 통해 행복한 경험을 한 주민 역시 82%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 신뢰할 이웃이 있다는 물음에는 87%의 주민이 그렇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이 마을에 오래 살고 싶다고 응답한 주민은 88.4%로 90%에 육박합니다. 우리 아들이 90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통닭을 시켜줬는데 그 시험 평균 점수가 95점이면 속이 부글부글 하겠죠? 그럼 서울의 보통 시민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성에 대한 유사 지표와의 비교입니다. 2007년 조사한 마을 공동체 사업 참여자는 78%의 응답을 보인 반면 1년 전 OECD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75%의 주민이, 15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80%의 주민이 힘들 때 신뢰할 이웃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7에서 12%면 숫자가 커 보이지 않지만 1000만 시민에 대입하여 보면 70만에서 120만 사이의 시민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차는 정주성에서 더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정주성은 2016년 서울시 서베이 결과 59%의 주민만 지금 살고 있는 곳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 했고,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주민은 88%의 주민이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마을 공동체 사업 참여가 주민에게 얼마나 큰 소속감을 주고 이를 통하여 지역에 애착을 가지게 하는지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욕구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었다는 지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마을 공동체 사업과 종류, 성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주민 모임을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목표하는 바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주민은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의지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럼 그런 주민이 모인 주민 모임은 투명하고 열린 모임을 운영하고 다른 모임과 소통하며 상설적으로 마을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 다양한 참여와 확대가 있는 주민자치회의 설립과 실질적 운영, 또한 일상적인 주민활동과 그 모임의 지원이 주민자치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분권과 협치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끝으로 다른 조직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선배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며 꿈꾸는 마을을 공유하며 마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출근길에 인사를 나누고 종종 저녁도 함께 먹는 이웃이 있습니다. 작지만 편하게 기댈 수 있는 동네의 공간, 조직, 기금이 있습니다. 풀기 힘든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레 마을 공동체가 떠오릅니다. 이웃, 공동체, 자치로 즐겁고 든든한 우리 동네. 그래서 나의 송파살이는 더 행복합니다. 이러한 마을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런 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같이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센터로 전화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1년 송파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자를 위한 열린마을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